삼성증권 송도 IF 이지점에 이현상 부장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외국인이 비교적 큰 폭의 순매수를 이틀 연속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의 매수세가 재개됐다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좀 시기상조일까요?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, 먼저? 네, 물론 그런 부분은 좀 있겠지만 그만큼 외국인들의 시각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이번 주에는 FOMC하고 또 8월 2일에 22 정례 회의가 있는데 사실 기대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대감이 결과가 좀 나와서 좀 실망세로 좀 전환되지 않는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우리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를 할 가능성은 좀 낮고 오히려 매수 쪽에 진입할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분기점은 아무래도 이제 8월 2일에 22까지는 외국인들 시각은 좀 긍정적으로 좀 수급 동향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종목들도 바로 알아볼까요? 네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업종으로 따져보면요. 전기, 전자, 운수 장비, 또 금융이나 화학주들 일부를 좀 매수하고 있는데요. 일단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, 지난주에 이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현대차, 기아차, 자동차, 완성차 쪽으로는 지난주부터 계속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LG 디스플레이, 또 화학주들 쪽에서 LG 화학이라든지요. 이런 종목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SK 하이닉스 쪽도 오늘 매수가 좀 잡히고 있네요. 자, 반면에 매도하는 쪽부터 보도록 할까요? 자, 대우조선 해양, 그 다음에 현대건설, 지주사 LG, 또 기업은행 쪽으로는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기관들은 어떤 종목 사들이고 있을까요? 자, 정유주, SK 이노베이션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현대모비스,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죠. 현대모비스, 또 NC소프트, 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LG 화학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은 좀 외국인들과 겹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어떤 종목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매집을 했는지, 또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에서 상승률 상위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현대모비스가 우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네요. 현대모비스 오늘 지금 한 3.6% 정도 올라와주고 있는데요. 자, 외국인들은 지난 옆에 보시면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, 지난 한 주 동안에 계속해서 좀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으로는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 조선 쪽에서는 삼성중공업, 그리고 최근에 이 스마트폰 관련 부품 쪽에서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멜파스 같은 종목이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종목 몇 종목 좀 압축을 해봤는데요. 자, 멜파스 최근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.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8거래일 중에서 7거래일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정유주들에 대한 시각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2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았죠. 하지만 3분기는 유가도 좀 안정이 좀 되고 정제마진 개선과 더불어서 실적도 좀 개선될 여지가 좀 높다. 주가도 그동안에 바닥을 워낙 다졌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. 현대모비스는 4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기아차 14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왔고요. 그 다음에 정유 쪽에서는 S-오일 같은 종목도 지금 매수에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오늘은 먼저 S-오일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유 쪽에서는 후발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S-오일 같은 경우에 먼저 수급 동향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최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. 무엇보다 좀 중요한 거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매도하던 기관들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투신도 그렇고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S-오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만들었고요. 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다소 좀 부진한 실적을 좀 내놨죠. 2분기에는 좀 적자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3분기에는 흑자로 전환이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유가도 좀 안정되고 있고 경기 회복 기대감들, 그리고 낙폭과대 인식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점점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차트라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면은요, 오늘은 지난주에는 양봉을 하나 만들었고 오늘은 다소 음봉으로 해서 지금 약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작년에 S-오일의 고가가 대략적으로 한 14만 5천 원 정도 만들어졌고요. 최근 저점은 대략 한 8만 원 선 중반대 정도 만들어졌는데 최근 한 2개월 정도는 충분하게 좀 횡보 박스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되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기간 조정 구간에 횡보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실적이 좀 향후에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하고 또 수급이 좀 개선되는 부분, 또 해외 시장도 좀 안정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 감안을 해보면 하락보다는 이제 점차적으로 주가가 좀 회복되는 쪽으로 좀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단 정도는 대략 한 9만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. 상단은 대략 한 10만 5천 원에서 한 11만 원 정도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그 다음에는 이제 기간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기간들, 최근 들어서 매집하는 종목들, 그 중에서 상승률 상위로 보게 되면,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오늘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파미셀, 지난주, 또 최근 2주 동안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. 현대모비스,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종목, 가격이 좀 되고 있고요. 또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를 드렸던 NC소프트 20만 원 초반이 좀 바닥이라는 부분을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후로 또 오늘도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. 기간 수급이 좀 붙고요. 기관들이 좀 매수하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몇 종목 압축을 해봤더니 성광밴드 최근 14거래일 중에서 12거래일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고요. NC소프트는 6거래일 중에서 5거래일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도 기관들은 NC소프트 매수를 하고 있죠. 자, 그 다음에는 현대제철, 철강주들 그동안 흐름이 좀 좋지 않았는데 역시 낙폭과대 그리고 수급도 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 볼 수 있습니다. 기관들은 3거래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LG화학 그리고 조금 중소형 파트, 다소 그 대형주보다는 좀 사이즈가 좀 적지만 개별 종목 중에서는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은 최근 6거래일 연속해서 기관들이 좀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. 자, 이 중에서 몇 종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NC소프트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로는 그 수급에 좀 변화가 좀 있죠. 외국인들은 목요일 금요일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. 기간 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초반부터는 다시 매수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. 역시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이 대규모로 좀 좋아질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3분기 최대 실적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도 최근에 20만 원 부근에서는 좀 바닥을 잡았다는 얘기죠. 자, 그리고 최근에 루머가 좀 있었습니다. 대규모 인원 감축에 대한 루머가 좀 있었는데 대략 한 1000여 명 정도. 하지만 대략 한 300~400명 정도의 핵심 인력이 아니라 비핵심 인력이다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지 8월 말에 출시가 되는 길드워2 같은 경우에도 3, 4분기 실적을 좀 끌고 나갈 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20만 원 초반에서는 좀 저점을 좀 만들었고요. 위쪽 상단은 대략 한 25만 원 수준까지도 NC소프트는 좀 열어두실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오늘 좀 올랐잖아요. 그래서 오늘 따라붙는 것보다는 다소 5일선하고 이격을 좁히는 내일이라든지 모레 정도의 흐름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는 개별 종목 중에서는 메디포스트를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. 자, 이 메디포스트 수급 동향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근래 들어서 기관들이 꾸준하게 좀 사들이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조금씩 시각 변화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사실 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이카티스템 이것이 최근에 시술병원이 상당히 좀 많이 확대가 좀 되고 있고 또 미 FDA 임상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봐서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, 그다음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여기와 더불어서 수급도 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. 그래서 메디포스트 주가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. 이전에 만들었던 고점대는 대략 한 21만 원 정도 좀 만들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략 한 8만 원 수준 그리고 8만 원 수준 회복을 해서 이제는 9만 원 선 돌파 시도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. 이 종목 역시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된 것 같고요. 최근에 2월, 7월 2개월 동안 기간 조정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근래 들어서는 기간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략 한 10만 원 선에 있는 120일 이평선을 좀 돌파하게 되면 한 단계 또 레벨업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좀 주목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매집에 나서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. 그리고 금요일장만 놓고 보자면 기관이 가장 큰 폭으로 순매수에 나선 것이 코덱스 레버리지거든요. 외국인도 또 이틀 연속 순매수를 단행을 했는데 코덱스 레버리지 한다면은 지수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할 수 있을지 우리가 예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현상 부장님께서는 지수의 이번 반등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. 이에 따른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이 밖에도 양매수 종목들 짚어주시죠. 네,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 기간 동시에 매수 들어왔던 거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종목들을 보게 되면 NC소프트도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있는데 사실 눈에 띄는 거는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.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전략은 그동안에 저희 이 코너에서 좀 많이 전략을 좀 드렸습니다. 오히려 코스피 1800 이하라든지 1780선 아래쪽에서는 인버스보다는 레버리지에 대한 매수 전략을 좀 드렸었고요. 하단을 10,000원 선으로 보시고 지금은 11,000원 선도 이제 돌파를 한 상황이죠. 레버리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코스피 1% 오를 때 이 종목은 2% 오르게 됩니다. 그래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사실 레버리지 접근이 좀 좋겠죠.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올라왔습니다.
지금 코스피가 오늘 1844포인트,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61이평선의 다소 좀 저항은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도 10,000선 초반의 저점을 좀 만들고 지금은 거의 61이평선에 있는 11,300원 선 부분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다소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, 이번 주는 사실 새로운 악재들은 좀 없죠. 사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련의 이벤트리들, FOMC라든지 앞서 말씀드리는 8월 2일에 있을 22, 뭐 이런 기대감들, 이번에는 조금 얘기가 좀 지난달 7월 22와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.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번에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미 시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좀 큰 부분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8월 2일 결과 이전까지는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라기보다는 기대감이 상승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저는 한 12,000원 수준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지가 좀 있다라는 부분. 다만 어찌 보면 4거래일 연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, 종가 기준으로 해서 11,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N자형으로 이런 흐름으로 좀 상승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레버리지에 대한 전략은 보유, 그리고 조정 시에는 매수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지금까지 한화증권 송도 IF 이지점의 이현상 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